지금 오늘 아까 방송 앞에서 보여드렸던 법 통과 장면이 바로 방송 3법, 방통위법 통과하는 거예요. 와,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어그로 끄는데 참. 안 봐서 행복했는데 말이죠. 유상범이가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나 내가 사리가 느껴지더라고. 아니, 좀 뭔 소리랍니까?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 이거잖아요. 미친 서울대에 나온 대통령 대가리는 내가 보기에 국민 5천만 중에 꼴등 정도 되는 말인데 무슨 서울대에 나온 게 자랑이라고. 제일 무식하죠. 아니 저런 말이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넌 서울대 아니지? 난 서울대 나와서 내 공부 더 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공부는 우리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야, 저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게? 그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나올 언어 수준이 아니에요. 저 서울대 나와가지고 검사질 하다가 검사 때도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국회에 기어 들어와서 법을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쟤들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들어와가지고 어그로 끄는데 내가 살의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데 그래도 이게 있어요.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최고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너무 속 시원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견 있습니까? 이견 있다고 하니까 이견 있으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다수결하면 게임 끝인데. 그게 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법대로. 네. 그게 민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에서 방송 3법하고 방통위법 이런 법들이 통과가 돼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네. 법사위로 넘어온 법을 본회의로 가져가기 위해서 최혜병 특검하고 같은 날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예요. 오늘 통과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표현은 좀 속어이긴 합니다만 국회 땡깡 피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좋은 맞습니다. 표현으로 생떼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근데 무시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11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청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어그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방통위도 사실 최민희 위원장이 거의 제압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국힘 없는 국회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국힘이 이렇게 생떼를 쓸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이 더 세집니다. 지난번의 국회와는 다릅니다. 이제 국민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벤데타 TV님 땡깡이 맞는 표현이다. 왜? 일본 놈이니까요. 자, 어제 JTBC 단독 하나 있었죠. 경북청 전화 대통령실에서 알려줬다는 유재현 증언은 사실이다라고 경북청 관계자가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네. 사실 그 법사위 입법청문회 두 장면은 유재현의 말 대통령실에서 지금 경북청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 이야기해 주더라. 네. 그 전방위적 개입을 넘어 주도해버린 그게 지금 윤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네. 그 진짜 전화가 왔는데 경북청 관계자가 유재현 말이 사실이야라고 확인해 준 사건이에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또 그 신범철 차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회수권으로 통화했다고 사실 그 국정조사에서 밝혔죠. 네. 모루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도. 국가수사본부 이 과장에게 국방부가 항명 때문에 난리 났다. 사건 다시 가져간다고 했다고 들었다.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저거는 저 위에 있는 저 문장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주도했냐가 아니에요. 주도했다가 돼야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로 안 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네. 그런 일 없었다고 거짓말했지만 경로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계환 통화 포렌식 했더니 그러니까 그 김계환한테 경로했다고 전달해 준 사람이 임기훈이에요. 포렌식 했더니 그 통화 내용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방향을 틀었는데 입법청문회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수사 개입 정도가 아니라 주도를 해버렸다. 주도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기훈이 유재은한테 전화하기 전에 임기훈한테 전화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아까 좀 전에 그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새로 드러난 정황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이 경찰을 접촉한 겁니다.
저게 국방부한테 하달해서 국방부 쪽에서 수거하러 간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북청에 전화해가지고 내놔. 내놔 했던 거고 여러분들 그 전현 의원이 질의할 때 그 국방부 수사단하고 경북청 관계자가 통화한 그 통화 실제로 들려줬잖아요. 흐느끼는 통화. 둘 다 해병대 출신인 거. 경찰이 국방부로 연락하고 군 검찰이 회수한 사건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커지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 흐느끼는 통화에서 경북경찰 수사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병대 수사관이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을 정말 밝혀줘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 할 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흐느끼는 게 이미 이 사람은 압박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흐느끼고 맞습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증언에서 다 드러나는 거고 대통령실이 이미 경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한테 전화가 갈 거야라는 거를 알았던 거 아닙니까? 예. 이직 어르신들한테 제가 눈 보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신들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국가에서 배상 또는 보상해주면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모욕했던 게 뭐예요? 저것들이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식 정말 피와 눈물과 가슴속에 따뜻함이 있다면 내 자식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냥 대민지원 나왔다가 죽었대 받아들입니까?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국가가 왜 빨리 못 구했냐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진상규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생태 같은 남의 자식이 대민지원 나갔다가 사람을 흐르는 그 거센 물살에 집어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5명이 쓸려갔답니다. 당시에 최수근 해병만 못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상규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식, 내 몸으로 나온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자를 빼. 야, 사단장은 빼. 직접 시킨 대대장 정도만 책임져. 이렇게 만들었다면 진짜 범인은 처벌받지 않고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상규명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진상규명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몇 억 지어주면은 자식 목숨으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 자식을 진짜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자식을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도 누군가는 지나다니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지금 특검으로 가는데 7월 19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최수근 일병이 소집한 날입니다. 네.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죠. 네,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맞습니다. 윤석열 압수수색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폰 이시원, 임기훈 개인 폰 압수수색해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가 그만한 용기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밖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 핸드폰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말 핸드폰 딱 하나만 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개인폰 하나만 까면 이 사건의 진실이 다 파악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뭐 박지원 의원이 뭐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 핸드폰에 있었던 그 핸드폰 걸었던 그 장소와 대통령의 동선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자기가 조사해서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면 누가 또 핸드폰을 썼을까요? 대통령 아니면 개인 폰을? 또 열받네. 임성근과 김건희의 연결고리. 주가 조작 주도한 회사의 블랙펄 인버스트먼트의 네. 실소유주. 이건 의혹이 제기됐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뭐 아직 같이 있는 사진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냐면
윤석열이 일개 사단장 하나 빼겠다고 전방위적으로 수사 개입을 주도했을 리는 없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로 보면 최소한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 그래서 국회에서 직접 묻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위원장도 묻습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과 친분 있냐? 김건희와 친분 있냐? 천공과 친분 있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누군가의 의지를 대행해 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혹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묻잖아요. 임성근 사단장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온 나라를 뒤집으면서까지 널 지키려고 그러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이 즉슨 챙긴다는 건 전제한 거 아닙니까? 아 참. 나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왜 모르겠- 나를 그렇게 챙기려고 나를 그렇게 그럴까요? 챙기지? 참나. 윤석열 같은 자들이 임성근 같은 자를 그렇게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행동 패턴으로 보자면 윤석열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동안 한 통화의 내력이 너무 열심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뭔가 열심인 적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술 마시고 안주 챙길 때 말고는 그렇게 열심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행동 패턴이 너무 달라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휴대폰으로 걸었던 시간이 점심시간대예요. 식사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분 먹는 거에 진심인데. 근데 그 시간에 막 사방팔방 전화합니다. 관저에서 네. 그것도 관저에서 핸드폰 놓고 나갔나요? 누군가가 했나요? 누군가가 했는지 모르죠. 그 옛날에 김건희가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장관한테 직접 전화 건다는 이야기. 그때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자기가 직접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 장관은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관한테. 그런 분 있잖아요. 네. 뭐 국방장관 잠깐만 저기 성대모사 되는 사람 있지? 이종섭한테 전화 통화 한번 해봐요. 저기 장관 그 임성근 빼야 돼. 임성근 빼야 돼. 그거 안 돼. 그 넣으면 안 돼. 그런 거야? 아, 라고 추측하는 거죠. 법적인 책임은 저한테 없습니다. 아니 나 누구 흉내냈다는 날 얘기한 적이 없어. 아 그러네. 스킬 있어. 예. 자 어쨌건 이시원하고 임기훈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증 여러분들 법을 너무 모르시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기소를 못할 수사는 가능합니다. 네.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가 윤석열과 이시원과 임기훈의 핸드폰을 압색을 못하면 그것이 특검이에요. 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전에 7월 19일은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뭐 이거는 거의 빼박 수준이라고 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잖아요. 왜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임성근을 이렇게 살리려고 했나? 누가 있나 뒤에 로비를 받았나 아니면 가족이 누군가가 가까운가?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란 말은 이 측들이 듣기에는요 대통령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가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생명을 잃는 순간 영원 이 세상에서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이 노동자분들 같은 오늘 네. 이분들 돌아가셔도 명복을 빚잖아요. 사람의 인지상정으로.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자식 팔아먹은 돈으로 돈 받아서 남은 여생을 살면 행복하실까요? 아닙니다. 내 자식은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인간형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뭔가 자기들 간의 관계와 인맥과 어떤 이권으로 이 사람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김건희라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대통령이 아니죠. 왕이죠. 법 위에 있으면서 이거 빼. 이지랄 하다가 딱 걸린 사건입니다. 네. 아니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빼고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명쾌한 일인데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뭐 대통령과 혹은 또 그 위에 누구시겠죠. 오늘 노동자 돌아가신 분들 숫자 23명. 그리고 이태원 참사 159명. 오송 참사 뭐 등등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겠냐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국민 한두 명은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성근이가 입으로 발설했던 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존재라고 설명했던 그게 윤석열 대가리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 옷깃에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배지가 있잖아요. 왜 배지를 달고 다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냐고요. 제 가방에도 리본, 보라색 리본과 노란 리본이 2개가 있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사건이 나지 않게끔 하자는 사회적 다짐이에요, 이게. 근데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문제로 누군가가 순직했잖아요. 저는 국가가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죽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는 그런 상황들이 안 만드는 국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이렇게 생명에 대해 경시를 하는지. 윤석열 말만 하면 전쟁 얘기하고 선제 타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청년들, 그 군인들이 또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남의 생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전쟁을 함부로 입에서 발설을 합니까? 맞습니다. 자, 좀 열받긴 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부류가 100%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중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입법청문회 때 박균택 의원이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인간임을 입증해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민주당이 생명 경시하면 민주당 반대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치는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정치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없으면요, 가진 자들이 약탈해 버립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기술, 대기업이 탈취해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약자를 위해서입니다. 다수 약자를 위해서. 그 법의 원칙을 모르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이직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재님, 볼매님 다이어트 성공 축하. 다이어트 한 적 있어요? 다이어트 했어요?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금시초문이네요. 늘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